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퍼커 XA 프로가 있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곳 어딘가에서 핫스팟 토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지금 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이럴 때는 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체인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이런 모양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눈이 먼 건가? 아,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못 봤네요. 자, 찾았습니다. 찾으셨으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매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만 하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토글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스와이프할 때 토글 이름이 보이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박스를 체크한 다음 체크 표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라벨이 사라지도록 꺼둘게요. 이제 처음에는 이 핫스팟 토글을 길게 눌러야 하고 그러면 바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휴대용 핫스팟 설정을 선택하면 우리가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화면에 들어와 있을 때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삭제하고 최소 8자 이상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하세요. 여기서 문자라고 하면 알파벳이나 숫자 혹은 둘 다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옵션으로는 보안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기기나 핫스팟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도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AP밴드에는 2.4GHz와 5GHz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거주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든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4GHz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기가 실제로 5GHz를 지원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때만 5GHz로 변경하세요. 저는 2.4GHz가 더 낮거나 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낮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2.4GHz는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기가 지원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라벨이 붙어 있는 모든 기기는 2.4GHz를 사용합니다. 기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20년 된 노트북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있다면 이 주파수에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같은 종류의 노트북은 5GHz에는 거의 확실히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에 5GHz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성화해도 오래된 노트북은 이런 주파수 자체를 아예 확인하지 않습니다. 핫스팟을 켜놔도 아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켜져 있어도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0.4GHz의 장점은 어떤 기기든 지금은 다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OGHz 5GHz 주파수 대역의 주요한 장점은 일반적으로 이 주파수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연결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며 동시에 아주 많은 수의 기기를 연결해도 원활하게 지원하고 응답 속도인 지연 시간이 매우 짤막해적하며 주변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신호가 많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통신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2.4GHz 신호가 200개 정도 있다면 이 신호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200개의 신호가 5GHz 대역에 있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4GHz는 주변에 신호가 많아질수록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전구나 기타 스마트 기기처럼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2.4GHz 주파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집에 스마트홈을 구축했다면 스마트 전구가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뭘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웹페이지가 잘 안 열리거나 핫스팟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가헤르츠를 선택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ID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목록에서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려면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모든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면 다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모든 기기 연결이 해제되면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는 기능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켜두는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노트북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으세요. 보통 노트북 같은 기기의 뚜껑을 닫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해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여기서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아마 5분이나 10분 정도의 타이머일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핫스팟을 꺼줍니다. 이게 좋은 점은 핫스팟이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휴대폰의 배터리가 소모되고 사용을 마치면 그냥 자동으로 꺼집니다. 맞아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폰이 알아서 꺼주니 배터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토글 버튼을 찾으면 됩니다. 간단히 탭해서 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직접 꺼줄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기억이 났다면 직접 꺼도 되죠. 혹은 그냥 사용을 끝냈지만 아직 노트북을 계속 사용할 예정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노트북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결이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꺼지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